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과 열악한 격리 시설, 그리고 운동 경기 중 간부의 병사 폭행 논란 등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요즘 군대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네, 군대 내 인권 침해 상황이 SNS를 통해 잇따라 폭로되면서 공론화됐는데요. 국방부가 서둘러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뒤처진 병영 문화 개선될 수 있을까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SNS 제보를 통해서 격리자 부실급식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게 한눈에 봐도 상당히 열악해 보였고요. 또 한두 건도 아니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코로나19로 장병들이 격리되는 과정에서 부실급식 그리고 열악한 격리시설 사진이 이 SNS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또 군인권센터에서 육군훈련소에서 이 격리 기간 동안 샤워 내 양치를 안 시키고 세면도 안 시키고 화장실 이용도 이군으로 통제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무국장님 옆으로 관련된 도시락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생일 케이크 관련해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1년에 문제가 좀 많이 터지고 나서 자녀를 군에 보내시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전화를 또 저희 센터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 문제도 그렇고 이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야 사실 군대가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의무 복무를 하러 간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데서 이 국민들의 공분이 좀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요즘 군대가 많냐 이런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국방부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고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80여 명이 화상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봐야겠죠. 사실 군이 그동안 가져왔던 태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려면 그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죠. 불과 1, 2주 사이에 이렇게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모으니까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이 손쉽게 그냥 통제하는 방법을 써왔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창고에다가 격리시키고 남은 음식 없다고 밥을 아무렇게나 주고 이렇게 해놓고도 감염자가 없다고 자랑만 하면 이게 성과가 되느냐라는 비판을 우리 군이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문제 심각성을 또 군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좀 들어보면 결국 뒷북 대책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에서 내놓은 종합 대책을 좀 크게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나온 대책이어서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휴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중대 단위로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서 급식비를 좀 인상하겠다. 그리고 제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오늘 나왔던 휴가제도나 어떤 부실급식 문제가 오늘 요즘 최근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군인권센터도 작년 10월에 이미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부실급식 문제를 공개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격리시설 문제도 12월 달쯤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의 코로나 확산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군이 이 병사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우리 오늘 대책을 보면 휴가 대책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방역 상황이 엄중해지면 출타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장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동안 불만이 많이 터져나왔던 것인데요. 이 병사나 부대 내에 거주하는 초급 간부들은 출타를 통제하고 부대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통제를 안 하고 강성 누구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대책을 사실 고민하기보다는 통제하기 쉬운 사람 위주로 통제를 했다라는 게 사람들이 분노했던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휴가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새롭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돌아가는지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또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실급식 대책 관련해서 현재 군 장병의 한 끼 급식비가 초등학생 급식 비용보다 낮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군은 그동안 이제 해명을 할 때 이게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 비교 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 비용도 다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따로 계산되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쓰기 위해서 인당 보통 책정되는 단가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서 군하고의 금액 차이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부실급식과 관련해서 가장 큰 그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한 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데 우리 군 장병들,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 장병들이 최소한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부실 논란이 불거져선 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내년부터는 일단 10,000원대로 기본 급식비를 인상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군 급식 문제가 사실 비용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 방식에서부터 어떤 조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다 낡아 있기 때문에 이 급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돈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사실상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방 예산이 한 해에 50조가 넘습니다. 전체 국가 예산의 한 10%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급식비로만 쓰는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전체 한정된 그 국방 예산 속에서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 비용이나 여러 복지 비용들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군은 여기에 더 얹어서 이 돈이 부족하니까 급식비를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돈만 올라가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군 급식 체계 전반을 이 기회에 개선을 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지금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면서 오히려 국민들 앞에 와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재 급식과 관련해서 뭐 부식을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식과 관련된 체계가 있을 텐데 이걸 좀 개선을 하면 기존 예산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존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병 개별당 단가가 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것도 국민들이 되게 화를 많이 내고 계신 부분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방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급식을 못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이 이 장병 복지나 어떤 기본 생활에 할당하는 예산의 비중을 그동안 얼마나 낮게 책정을 해왔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예산과 관련한 지원 강화 그리고 기존에 누적돼 왔던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아무래도 공론화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SNS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역할을 했는데 현재도 SNS에 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사실 저희 이제 군인권센터로 접수되는 인권 침해 상담의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이루어지는 창구가 SNS 같이 이제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되게 다면적인 채널에서 군과 관련된 어떤 부조리한 부분들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을까라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군 장병들의 권리의식이 예전과는 더 이상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했던 부조리함이나 어떤 불합리함을 더 이상은 참고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장님, 기존에 최근 들어서 알려진 것 외에 군 인권센터로 들어온 추가 제보가 있습니까? 최근에 뭐 육군훈련소의 이제 생활통제 내용을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언론에 다 공개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만 육군 훈련소 외에도 훈련병에 대한 어떤 생활 통제가 여러 다른 훈련 시설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비단 육군 훈련소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반의 어떤 훈련병들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인식이 그냥 막대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제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관련 SNS를 통해서 제보자 색출 논란도 드러났고요. 오늘 대책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떤 방안이 더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발표한 이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외부로 제보하지 않고 국방부가 관리하고 어떤 손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제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사들이. 외부에는 그 외부에 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도 많고 내부에도 군이 마련을 해둔 어떤 상당 창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장병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서 제보를 하고 상담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문제 지적도 사실 다 우리 군이 잘 되길 바라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군을 망가뜨리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그렇게 여전히 아직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